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어요. 자, 요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자, 요 흐름을 봐야죠. 자, 시조 가사, 그래서 작가가 사대부죠. 그래서 작가가 바로 윤선도. 자, 사대부고요. 자, 그리고 자,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유교적과 탈속적. 이때 우리가 탈속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자연친화, 자, 무용무심. 무용무심이라는 건 욕심이 없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자, 요 세 가지로만 해석을 합니다. How? 그래서 아름답다, 소박한 삶, 풍류, 유의자적 한가로. 자, 이 세 가지로만 자,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에 대한 키워드? 여기 나와 있는 자연과 그 다음에 자, 속세와의 그런 차이에 자,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해. 자, 어떤 게 그런가 보자. 가자. 만흥. 제목에서 끝났어요. 흥 동그라미. 자, 흥이 나오면 자, 흥, 술, 그 다음에 뭐 검은고, 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우리는 풍류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풍류로 해석이 끝나는 순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연친화로 갑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친화. 자, 갈게요. 자, 산수간 바위 아래에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띠집 동그라미. 자, 볼게요. 우리가 의식주가 나오잖아요. 특히 거기 우리가 띠집이라는 것은 어머나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야. 띠집은 초가집. 의식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박한 삶. 이럴 때 이 소박한 삶일 때 반드시 뭐가 같이 나오냐면 자, 이것은 자족감도 함께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안빈낙도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해석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자, 산수간, 자, 자연 사이 바위 아래에 띠집 동그라미 쳤죠? 거기다 소박한 삶이라고 쓰세요. 의식주가 나오면 무조건 소박한 삶. 자,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자, 앞에다 비자라고 써보세요. 비웃는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들이 비웃는 대상은 무조건 부정이잖아요. 그럼 자연친화에서 부정은 무조건 속세입니다. 따라서 세모 잡아. 그래서 놈들은 남세모.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향은 늙은이에요. 어리석은 늙은이의 뜻에는 나의 분수. 자, 분자 동그라미.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뭐뭐 노라라고 끝나면 무조건 무슨 적어줘? 뭐뭐 노라? 영탄 적어줘. 자, 노라. 노라, 구나. 그럼 다 영탄 적어줘. 쓰세요. 영탄 적어줘. 자, 영탄 적어줘라고 적으세요. 뭐뭐 노라. 아, 요금 정리해줄까?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줄까? 영탄 적어줘.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오늘 그 아침 7시에 나왔어요. 아침 7시에 나와서 나오자마자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기 이제 자빠져 있었거든. 소파에 자빠져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밖에 새 소리도 들리고 환기한다고 문을 열었더니 약간 좀 청량한 그런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대비 준비하는 게 16개. 16개 반이에요. 아니고, 17개 반이네? 17개 반.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 토 나올 뻔했어. 아, 정말 토 나올 뻔했어. 그나마 오늘 여러분께 빠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숨 좀 돌렸지. 토 나올 뻔했어. 17개. 왜 이렇게 많지? 자, 갈게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또 선생님 스타일 자체가 하면서
역시 나는 대단해. 막 이렇게 스스로 역시 나왜 이렇게 대단하지? 막 이렇게 환장을 줄 알았네. 자, 영탄 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단골이거든요. 그죠? 단골 선지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의 자, 명확한 명시적인 근거를 좀 몇 가지 좀 보자. 자, 첫 번째. 자, 우선 돈어법이 나오면 영탄적 어조입니다. 돈호법. 그러면 돈호법이 뭐냐? 돈호법이라는 것은 보통 체언 플러스 혹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격 조사는 뭐가 맞냐면 자, 뭐뭐 여, 뭐뭐 이어, 자, 뭐뭐 아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혹격 조사예요. 그래서 직녀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백구야 이런 것들.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또 어디로 또 끄집어 나갑니까? 불렀죠? 부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대화체까지 가죠? 그러면 이 대화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청자가 있니?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청자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걸 부를 때 우리는 또 의인화된 청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탄사가 사용되면 자, 무조건 영탄적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서술어.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영탄적 어조라는 자, 선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종결어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결어미는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평서형. 두 번째 의문형. 자, 평서형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군화예요. 군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노라, 그 다음에 뭐뭐, 리라.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영탄적이다. 그 근거다. 알겠지? 보시면 되고, 의문형 같은 경우는 자, 뭐뭐 인고, 그 다음에 뭐뭐랴. 이때 중요한 포인트 갈게요. 보통 인고나 랴는 서리법으로 많이 사용되거든. 서리법은 영탄적 어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서리법은 영탄적 어조다. 이 정도가 바로 영탄적 어조의 근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얘네들이 영탄적 어조야. 이것들은 보통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쭉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갈게요. 자, 두 번째요. 내가 질문 많이 던질 거야. 보리밥 풋나물이 나왔어. 이거 의식주 맞니? 그치? 그럼 보리밥 풋나물 동그라미 잡아줘야지. 그럼 질문. 오른쪽에 뭐라고 쓸까? 아니요. 의식주. 네, 지웠네? 소박한 삶. 그래. 그렇게 가야지. 소박한 삶. 이렇게 가야지.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삶.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 놀아. 자, 슬카지라는 것은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실컷 이런 뜻인데요. 이게 옛날 말로 이런 거지. 슬컷 뭐 이런 의미예요. 이제 슬컷. 자, 그래서 논이 놀아 이거 물결 한번 잡아보세요. 논이 놀아 물결. 이거 노는 거거든요. play. 자, 노는 거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유유자적인 거예요. 놀면 유유자적. 웅진 플레이 도시는 웅진 유유자적 마을 이런 뜻이야. 알겠지? 유유자적입니다. 이때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산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바로 뒤에 물과 관련된 얘기 나와요. 이렇게. 또 하나 앞에 물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반드시 뒤에 산과 관련된 얘기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리밥, 풋나물, 나물이잖아. 그러니까 나물은 산에서 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왔어? 물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늘 이런 방식이 정말 많아요. 유유자적이고요. 그나문 여나문일. 자, 요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이유는 뒤에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라고 했죠. 그럼 반어적으로 해석해야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부정은 전부 다 세모 치는 거예요. 그럼 다 속세와 관련된 거예요. 의미는 그리고 남은 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윤선도의 시그니처다. 윤선도만 쓰는 말이야. 그나문 여나문 일. 즉 보리밥 풋나물 먹고 바위끝 물가에서 놀고 남은 일은 부러워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세모 잡고요. 있으랴 뭐뭐랴 라고 끝났으니까 영탄.
이제 감이 오죠? 조금씩.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술잔이에요. 잔은 술이에요. 그죠? 잔 동그라미. 그쵸? 뭐라고 쓸래, 두 글자? 풍류. 그래요. 술 나오면 풍류예요. 혼자 앉아서. 자, 혼자 물결 한번 쳐봐. 자, 우리가 속세에서의 혼자는 우리 뭐라고 그러지? 외로움, 고독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에서의 혼자는 네 글자? 아까 선생님 적은 거. 한가로움입니다. 알겠죠? 자연에서의 홀로 있는 건 한가로움으로 해석하셔야 돼. 한가로움.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왜 동그라미 쳐야죠? 산이잖아요. 바라보니 물결쳐. 뭐라고 쓸래? 지향. 방향성이 중요해. 시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해. 자, 우리가 선생님이 방향성을 많이 강의하는데, 시에서. 이 방향성은, 잘됐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에 고전시가 들어간다며. 잘됐네. 자, 방향성은요, from A to B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잘 잡아내야 돼요. 근데 이번 여러분들 그 수특에 있는 선생님 고전시가를 저 6강까지 선생님이 쭉 봤는데, 6강까지 봤는데, 이별시가 제일 많아. 뒤쪽에는 이제 가사들이 좀 있고, 자, 좀 지루하더라고. 시조들이 많아서. from A to B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긍정, 부정? 부정. 자, B가 뭐예요? 지향. 그래서 바라보다 그럼 무조건 지향이에요. 그래서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아까 뭐였었습니까? 탈속적 자연.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그 지향이 뭐냐면 뇌. 이렇게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자,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오더라도 자, 반가운 물결 치세요. 산을 바라보니까 어때? 반가워요. 그렇지? 뭐보다? 님보다.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두 줄을 묶으면 이것을 우리는 비교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님에다 세모치면 안 돼. 세모치 님도 반가운데 자, 자연이 더 반갑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느낌 잡아. 자, 사대부가 생각하는 님은 하나밖에 없지. 누구야? 임금님. 그렇지. 그러니까 임금님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말하지도 웃지도 아니어도 자, 어때요? 자연이 좋아요. 그제 좋아하노라 물결 잡으세요. 이때 자,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말하지도 웃지도 아니어도 가로 묶어봐. 자연에 많은 속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자연은 말이 없어요. 속세는 말이 많아요. 어떤 말? 헐뜯는 말, 긁는 말, 모함하는 말. 그치? 그래서 자연말의 특성이 뭐냐면 저거요. 과묵함. 과묵함. 아, 내일은 또 내 아들 거기 저기 공개 수업 거기 가야 돼. 아, 환장하게 이렇게 바빠. 내일 아침에 공개 수업. 아, 그거 보러 가야 돼. 미치겠네. 오랜만에 또 양복을 입겠네. 선생님 양복 입으면 분위기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복 입으면 좀 멋있고 좀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양복 입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무슨 유흥업소 실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복을 입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올 때 선생님이 머리를 좀 이렇게 묶어봤어. 선생님이 묶이니까 머리를 이제 이렇게 묶어봤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에 검정 양복이 있어서 검정 양복에 이제 그걸 맸더니 고니가 딱 한마디 하던데 아빠 킬러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래서 최대한 좀 니트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니트 입으면 좀 낫겠지, 그지? 니트에 좀 양복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더라고. 옛날엔 참 양복 입으면 참 멋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살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양복 입으면 이상합니다. 이상해. 자, 내일 아침에 또 가서 또 아주 착한 표정으로 뒤에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어야지.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아는 체예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는 체입니다.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자, 갈게요. 누구시오? 자, 누가 이런 뜻이야. 누가. 자, 30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암기하면 좋아요. 자, 30은 여러분들 벼슬이에요. 벼슬 정도. 원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하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면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했니? 자, 이런 뜻이야. 자연이 낫다고 했니? 만승.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승은 만대수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야. 만승세모. 만승이 이만하랴 뭐 반가울 만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아 이런 뜻이고요. 이제 헤어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흘러들어오다의 의미가 아니라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네 그 명문학원 있잖아요. 헤아림. 헤아림이야. 자, 이제 헤아리니 소부호요 동그라미. 이 암기. 자, 약도또다는 야가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영리했또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옛날 사람 셋이 있거든요. 자, 그것도 좀 정리해 드릴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나 몰라도 큰 무리는 없다. 자, 고사 속 인물입니다. 고사 속 인물.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소부허유. 소부와 허유. 자, 얘는요, 무조건 탈속적 자연친화에서만 나와요. 탈속적 자연친화. 여기에서만 지금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소부허유가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는 무조건 긍정이야. 소부허유, 긍정. 자, 두 번째. 백이숙제라고 있어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백이숙제는요, 어디서 나냐면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입니다. 충신이고요. 지조절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가 탈속적인 얘기한다면 밑에는 유교적인 것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숙제를 줄여서 이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앞글자를 안 딴다 그랬죠? 앞글자 따면 되게 웃겨요. 곧 복날이라.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 걸 땁니다. 그래서 충신 지조절개를 강조할 때 백이숙제가 많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구론입니다. 구론. 이 구론은 보통 산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산문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 구론은요, 자, 그냥 원통함을 드러낼 때 구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얘 강에서 자살한 애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통함이니까 자, 자신의 심리를 대변할 때 쓰는 거예요. 자신의 심리를 대변할 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죠? 동일시. 동일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구런 같아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선지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자, 선지에서는 첫 번째. 자, 우선은 고사가 활용됐니?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사 활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인물. 역사적 인물로서 결국 뭐합니까? 정서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심화, 강조, 환기. 다 똑같은 말. 하지만 얘네들은 몰라도 된다. 왜? 이건 당연한 거야. 시에 쓰이는 모든 수사법과 시에 쓰이는 모든 시어들은 정서를 심화하고 강조하고 환기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그냥 시의 본질이니까 얘네를 판별할 필요는 없어요. 심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 없고, 자, 얘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 알겠지? 자, 가자. 영리했도다. maybe. 임천한흥.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흥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흥 동그라미. 자, 뭐라고 쓸래요? 흥이 나오면 풍류. 그렇죠. 풍류. 자, 비할 곳이 없어라. 자연짱. 이렇게 나옵니다. 시조 종장에서, 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이 되는데 이 종장의 음수율은 3, 5, 4, 3 이렇게 끝날 때 요 타이밍이 여기가 만약에 사자 한자성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야, 얘는 무조건 핵심어입니다. 핵심어기 때문에 이 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흥인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야? 만흥. 됐습니까? 이럴 때 이 한자성어는 몇 번째 글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임천, 한흥. 한은 뭐겠어, 느낌.
한은 뭐겠어? 한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 배운 거 뭐 있어? 네 글자. 한가로움. 그래, 그거야. 그치? 한가로움, 흔이야. 자, 내 천성이 게으른데 하늘이 아셔서 인간 만사 세모. 인간은 무조건 세모. 앞으로 인간은 무조건 부정이야. 왜? 상처는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나게 살아갈 거잖아. 지금 아직 10대인데 20대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뭐 최근일 수도 있고요. 늘 상처는 뭐 때문에 받는 거니? 사람 때문에 받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사실은. 또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다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 만사를 하나도 안 맡겨서 다만당. 이게 웃긴 거예요. 원래는 다만이 맞아요. 근데 왜 다만당 이렇게 썼을까? 귀엽게? 사대부가 귀여워 보이려고 그랬을까? 아니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왜요? 칠판. 여기 종장의 마지막 세 글자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법입니다.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다만당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싸리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 겁니다. 자, 다만당. 다툴 이형. 다투는 사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 그렇지. 다툴 이세모. 자, 그러면 자 속세의 이미지에서 다투다라는 것은 자 들어봤어요? 12. 그렇죠? 12. 그 다음에 뭐 갈등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 왜 다퉈요? 소유가 목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자연은 뭐예요? 지웠네? 지웠어. 자연은 무용무심.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속세는 뭐예요? 소유.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유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욕망의 반대가 무욕입니다. 무욕, 무심. 다툴이 없는 강산 동그라미 지키라 하셨도다.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는 이 마지막 년이 좀 웃겨요. 이 마지막 년은 뭐냐면 얘가 자꾸 얘 지금 유배 가서 이거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꾸 자연이 좋다 그러니까 임금이 안 불러줄까 봐. 그래 그럼 거기 가서 계속 있으렴 이렇게 할까 봐 마지막에 임금님 제 마음 알죠? 이러고 끝낸 거야 지금. 볼게요.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누웠겠는가? 아니야. 임금의 은혜. 임금 동그라미. 적으세요. 유교적이라고 적으세요. 즉 임금 덕분에 그렇죠? 임금의 은혜를 이제도 알겠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임금님 짱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지? 저 불러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 갈게요. 자, 시어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시어 문제는요. 자, 텍스트. 자, 텍스트에서 시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수식어구가 있을 거고요. 자, 뒤에 서술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한테 이렇게 맥락을 살펴봐서 이 시어의 긍정과 부정을 판단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지에서 서술하는 부분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판단할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뭐 잡는다? 대응성만 잡아도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봐봐. 정답이 3번이거든요. 자, 그나문 여나문 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수를 즐기는 일 이렇게 표현했죠. 긍정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어든 자,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우리들은. 알겠지? 정확한 의미는 누구만 한다? 필자만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만 판단해도 다 맞춘다. 알겠지?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 자, 넘어가요. 너희들 뭐 있어? 한 주 넘기면? 여러분들이 새 책이거든. 뭐 있어? 바로 옆에 어부단가 있네. 어부단가 있어? 어부단가 있네. 이전 책에는 관동별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동별곡 뺐어요. 어부단가 있으니까. 자, 팁 하나 드릴게. 봐봐. 우선 이연보 4대 부정. 우리 아마 처음 본 친구는 모를 수 있는데, 자, 봐봐. 작가, 요것만 좀 설명해 줄게. 자, 고전 시가에서 작가는 둘로 나뉘어져요. 사대부와 기생.
물론 이번에 그 언제야? 우리 그 저거 문학할 때 이 사대부를 또 그때는 유학자와 실학자로 나눌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기생인데요. 자, 기생은 누구? 황진이. 원래는 얘 이름은 황진이에요. 원래 황진, 원래 외자예요, 외자. 외자인데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치? 황진이. 그 다음에 끝에 랑으로 끝나거나 끝에 월로 끝나면 강월, 영월, 명월. 얘네들은 기생. 그럼 얘네가 상대성으로 보세요. 얘가 아니면 무조건 사대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현보. 자, 이현보는 사대부고요. 제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목 누가 보이니? 어떤 단어가 포인트야? 어부, 게임 끝. 어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왜? 옛날 자연의 키워드 대표적인 게 어부죠. 지금은 전원에서 농사 짓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야? 고기 잡으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따라서 어부가 나오면 무조건 긍정. 됐지? 어부 동그라미!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자연친화. 알겠지?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 자, 자연에서 욕망으로 가득 찬 속세에 대해서는 늘 단절과 이거는 정말로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물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진짜 심리적 거리감인 거예요. 싫어해요. 그치? 자, 그래서 속세는 뭐예요? 얘는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 싫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연에서 느닷없이 이 속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경우가 살짝 나오기도 해요. 즉 임금님 살짝 떠올리는 거야. 즉 완벽하게 이 자연에서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뭐 하시나 이렇게. 자, 그리움입니다. 이 그리움 자체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련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뭘로 마무리한다? 무조건 자연입니다. 왜? 여기에서 속세에서 이 자연을 어떻게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가 높겠어? 자족감과 기출에서는 요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긍심. 이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유배는 어때요? 유배지도 자연이죠. 근데 유배지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쭉 내쫓겨서 왔죠. 그렇지. 그러니까 늘 뭘 그리워해? 얘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그걸 우린 충이라고 하지. 자연은 자발적으로 왔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가끔 임금님 뭐 하시나?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자연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 팁을 한번 보시면 밑에 봐봐. 문제 봐봐. 위 시에 A, B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대요. 봐요. A의 돌아보니와 B의 돌아보니잖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A 돌아보니에다 적어. 지향이라고 적어. 지향. 그러니까 청산을 지향합니다. B 돌아보니 봐봐. 장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양을 의미해. 알겠죠? 그러니까 속세겠죠? 그렇지? 근데 뭐라고 써 있어? 돌아보니야. 거기다 뭐라고 쓸래? 지향이라고 적어. 자, 그럼 이 느낌이 오죠? 됐죠? 그립다라는 건 지향이니까. 자, 시작! 우리 애기도 춥겠는데? 이거 선지의 별이 뭐예요? 응? 응? 뭐? 선지의 별이 흘려서 오타야. 원래 이 교재가 별을 바탕으로 해서 끌고 가서 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였어. 이거 원래 600페이지 교재였습니다. 운문편, 산문편, 내용편, 현식편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여기 학원 차리면서 한 90페이지를 줄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정답률이 30%밖에 안 됐었어. 자, 2분.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죠? 자, 전화 5번이죠. 그렇죠? 결국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자연이죠. 이렇게 가야죠. 그럼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어부단가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3번 나왔어요. 그럼 3번 나왔다는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요거에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한 어부단가가 나올 수 있어요. 윤동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9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온 건 꼭 이렇게 봐야 돼. 자, 갈게요. 이 가운데 씨름은 늘 부정입니다. 씨름이 없으니, 씨름은 세모예요. 없으니 어부의 생애 뭐뭐로다. 자, 어부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질문 던질 거. 이거 자긍심이니?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치? 어부의 삶이다. 그럼 자긍심이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니, 혹시? 낚시? 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회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 냄새가 싫어요. 그 바다 비린내? 그걸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선생님은 회를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요. 이유는 하나, 맛이 없어요. 근데 초밥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회는 우리나라는 화로잖아. 살아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초밥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숙성을 하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횟집 가면 물고기가 막 다니는 걸 보여주잖아, 수저로. 일본에 가면 일본의 횟집에는 그게 없어요. 다 숙성시키기 때문에, 일본 회는. 근데 만약에 오사카나 도쿄를 갔는데 일본 횟집인데 바깥에 수조가 있고 물고기가 다니는 거, 그거 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해산물은 좋아해. 선생님 해물짬뽕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짬뽕을 먹어요. 그래서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회는 나랑 안 맞아. 그런데 만일 어느 날 회만 있어. 그럼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을 뿐이에요. 회만 있으면 맛있게 먹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살면서 길 가다가 오늘 회 땡기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단 한 번 없어.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해서 갔는데 그 고깃배와 그 바다 비린내를 내가 못 버티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되게 깔끔하고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래 본 친구는 알 거야. 선생님 되게 털털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그렇게 오래 버텨야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잡아봤거든요. 미끼? 그 갯지렁인가? 뭐 그거. 그 잡는 것까지는 잡았어. 그래서 이걸 끼잖아. 이걸 끼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낚싯바늘을 집어넣을 때 얘가 이게 움직여요. 그 느낌 느껴본 사람. 여러분들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낚시를 못 하겠어. 전혀 못 하겠어. 참 대단해, 물고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물고기 잡아서 요리할 거 아니야. 지금 할 줄 아는 사람. 물고기 손질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걱정이야. 선생님 요리 배울 거거든. 한 3, 4년 후에 이제 좀 지금은 교과서가 2, 3학년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환장할 것 같아요. 다시 새로 다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내후년 지나면 이제 요리할 거야. 근데 물고기 요리는 안 할 생각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 한식 자격증. 뭐 요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럼 얘기해도 잘 모르겠구나. 그냥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꼭 물고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이 일식하고 한식을 따고 싶거든. 그래서 참
자, 그래요. 나와서 자, 물어봤는데 도움이 안 됐고요. 자, 가자. 어부의 생애로다. 일여편 주. 자, 주 동그라미. 자, 주 무슨 뜻이죠? 배, 그래요. 이거 눈으로 익히세요. 배를 위에서 본 겁니다. 자, 어부가 배 타요. 배, 만경 파. 자, 파 나왔어요. 자, 파자 보시면 앞에 뭐 있죠? 부수가? 물 수 있어요. 그 물과 관련된 파는 파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특히 만경은 넓은 바다라는 뜻이야. 알아두시고. 근데 몰라도 돼. 파도에 뛰어두고. 됐죠? 파도에 뛰어두고. 인세, 세모. 잊었으니 날 가는 줄 알겠는가? 시간 가는 줄 몰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너무 행복해. 굽어보면, 여기 들어가 있니? 굽어보면, 또 빠졌네. 자, 굽어보면 천심녹수 이런 뜻이에요. 자, 아는 한자 뭐 있겠어? 눈으로 봐. 수. 자, 그럼 선생님 계속 봐. 선생님 계속 봐. 그 뒤에 뭐 나올까? 앞에 몰랐으니까 뒤에. 산. 그렇지. 돌아보니 만첩청산. 그치? 산 동그라미 치세요. 돌아보니에다 뭐라고 쓸래 우리? 두 글자? 지향.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이 좋은 거야. 10장 몰라도 됩니다. 홍진 세모자 보셔야 돼요. 홍진 암기. 아니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먼지가 아니고 속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속세가 먼지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붉은 먼지. 자, 속세를 얼마나 가려줬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산이 속세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예요. 강호 동그라미 자연. 자, 뭐가 떠요? 그렇지. 달이 뜨는 거예요. 달 동그라미. 달은 무조건 긍정이라 그랬습니다. 달은 무조건 긍정. 자, 무심이 눈에 들어오죠. 무심 물결. 무슨 뜻이야? 욕심이 없다. 잘한다. 욕심이 없으니라 이런 뜻이죠. 청하에 밥 나오고 고기 나왔다. 자연에서. 의식주 맞아요? 오른쪽에 뭐라고 쓸래? 소박한 삶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해석해 줄게요.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드나무에 고기를 꿰어서. 자, 이런 뜻이에요. 노족화총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갈대밭이란 뜻인데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음이 밑에 낱말뜻 있죠. 자연인 주는 참된 의미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자, 어느 분이 아실까? 나만 알지롱. 자, 이런 뜻이죠. 자, 산에 구름이 일어나고. 자, 앞에 산 나왔어. 뒤에 뭐 나와야 돼? 뭘 그래요? 잘한다. 수중에 물에 자, 백갈매기가 날아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무심, 욕심 없이 다정한 이것이 이 두 개라다. 뭐하고 뭐? 구름과 백구, 백갈매기. 그렇지. 일생에 그러니까 원래 갈매기는요 이런 거여야 돼. 기러기는 그리움의 새예요. 접동새는 슬픔의 새고요. 그리고 백갈매기는 뭐의 새? 무심의 새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엄청나게 새우깡 탐욕적이죠?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무심무욕의 새. 자, 물에서 백구가 날아다닙니다. 다정한 것이 두 개인데 평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너 동그라미. 자, 사람이 아닌 것에 2인칭 대명사가 사용돼. 그렇지? 그러면 이거 그렇지. 의인화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의인화. 놀리라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놀리라. 유유. 자적. 그렇지. 그 리라로 끝냈으니까 영. 탄적. 그렇지. 그리고 자연물과 논대. 백구랑. 놀면 무라. 무라생지. 야구 괜찮은데? 이과적이다. 무라생지. 무라일체. 그렇지. 여러분들은 탐구 뭐지, 그지? 여러분 밑에 애들부터 이제 통합과학이지. 물아일체. 물아일체. 근데 자연스러웠어. 무라생지. 나도 모르게 그렇지 무라생지 이럴 뻔했어. 자, 그 다음 장한 세모. 근데 지향이니까 사실 원래 세모 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속세와 자연의 대비적 관계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장안을 돌아보니에다 지향. 천리가 나왔죠. 숫자가 나오면 저거 거리감. 자, 어주니까 뭐예요? 고깃배 동그라미.
누워 있더라도 잊은 적이 있어야 잊은 적이 없다. 그렇지. 그럼 오른쪽에 적어. 뭐? 지향, 미련 이렇게 적어줘야지. 지향, 미련. 두어라. 내비두자. 내 걱정이 아니라 뭐? 선비가 있겠지. 이러고 마무리. 그러니까 뭐야? 임금 걱정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자연이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잠깐 쉴게요. 지난해 결제를 해봐도 될까요? 사랑해. 근데 이게 엄마 말로는 이제 30분 지나면 돈이 사라지시